오늘 7일부터 뉴욕시 뉴저지주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지난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욕시와 뉴저지주 공립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허용되지 않은 만 5세 미만 프리-K 이하 학생들은 학교나 데이케어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핵심 방역 지침인 Key to NIC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식당, 체육관, 영화관 등 실내 시설 입장 시 더 이상 백신 접종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뉴저지주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머피 주지사는 최근 주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와 함께 공공보건 비상사태도 종료된다고 전하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더 이상 주 전역 단위의 방역 지침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범죄율이 아시안 증오범죄를 포함해 전년 대비 60% 가까이 급등하는 등 치안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뉴욕시경이 3일 발표한 2022년 2월 유형별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사건은 전년 동월 대비 58.7% 증가한 9,1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189% 급등해서 107건을 기록한 가운데 아시안 증오범죄 역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9건이 발생해 한인사회 등 아시안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은 32건으로 지난해 2월 대비 10.3% 늘었고 강간은 134건 발생해 35.4% 증가했습니다. 또한 강도는 127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늘었고 중범죄 폭행도 1665건으로 22.3% 증가했습니다. 주택절도와 중절도는 1186건과 3762건으로 각각 43.9%와 79.2% 증가했고 차량절도는 1083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104%가 늘었습니다. 유일하게 줄어든 유형은 총격 사건으로 76건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1건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행장호단체인 교통대안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많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교통대안의 한 이사는 올해 들어 3월 4일까지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늘었다며 지난 12개월은 뉴욕시가 비전제로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가장 치명적인 12개월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정지 신호를 위반해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는 2019년 하반기 대비 50% 이상 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야간 시간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운영 시간대 확대 및 단속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앞으로 실업수당을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최대 20주에 걸쳐 매주 $300의 수당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법안 AB 2847, 모두 $69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서류 미비자들의 실업수당 지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The Excluded Workers Pilot Program will rightfully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to workers who have earned them but are ineligible due to their documentation status.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구엘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만큼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프로그램은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급 규모는 최대 20주에 걸쳐 매주 $300씩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급 기간과 비용 모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기금이 많지 않은 만큼 신청이 몰릴 경우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동안 소외되어온 서류 미비자들의 고용 안전망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 10만 명 이상 되시는 한인분들, 서류미비자분들께서는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도 연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도 받을 수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임시적이지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 지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뉴욕주와 콜로라도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시행됐는데 뉴욕주의 경우 신청이 몰리면서 기금이 2달 만에 소진되고 종료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해 민간인 피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벌써 3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는 계속되는 러시아 공습에 밤새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첫 소식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내 광장에서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려댑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인근에서 진군을 멈춘 상태지만 총격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공격이 이어지면서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331명, 부상자는 67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19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포탄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습 등으로 사망했는데 인권사무소는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떠나 국외로 피란을 간 난민은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We've been waiting here for maybe 6 hours. We can't sleep, we can't eat normally because of terrible pain. 유럽 최대 원전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단지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Європа зараз повинна прокинутися. Горить найбільша атомна станція Європи. Прямо зараз російські танки розстрілюють атомні блоки. Це танки обладнані тепловізорами. Тобто вони знають, куди стріляють. Вони до цього готувались. 유럽연합과 나토, 주요 7개국 외교수장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잇따라 열어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경우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번 주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요구가 이행된다는 조건에서만 협상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Третій етап може бути або завтра, або післязавтра. Ми очікуємо, ми ж в постійному контакті знаходимося. 양측은 지난 2차 협상에서 인도주의 통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숄츠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탈군사화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이른바 탈나치화 등 러시아의 요구가 이행되는 조건에서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공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어제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와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외국이나 국제기구를 상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3년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률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독립 저널리즘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에서 기자들과 직원들의 활동을 일시 중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러시아 내에서 BBC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있는 가운데 러시아 규제 당국은 어제 페이스북에 대한 접속도 차단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